네, 안녕하세요. 비지케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프리스 3D 금형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3D 금형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금형 설계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프레스 금형 설계 같은 경우는 특히 레이아웃 공정이 가장 중요한데 레이아웃이 공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이제 스틸 지금 보시는 이제 모델링 그림처럼 스틸부가 이제 로어가 됐던 어퍼가 됐던 이루어지고 우선 로어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이프레트가 그려질 거고 그 관련된 베이스가 이제 그려지겠죠. 근데 처음에 이 레이아웃 공정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금형 설계에서 이 레이아웃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한 70% 8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스틸류 그리는 것들이라든가 베이스도 그렇고 다이프레트도 그렇고 이러한 부품들은 어쨌든 레이아웃이 나와야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부품들을 어떻게 보면 그려서 이제 집어넣는 개념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박스 개념의 이제 모델링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그 레이아웃 공정이 가장 어떻게 내가 설계자가 잘 표현을 하고 제품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공정을 짜야지만 이 부분이 나머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금형석에 그릴 때는 나머지 그림들은 이제 그 베이스 레이아웃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면 프레스 금형석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 3D 금형 설계가 쉽게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3D 금형 설계를 레이아웃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펼쳐진 봤을 때 전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1차 밴딩도 있을 거고 그쵸 2차 밴딩 그다음에 나중에 뭐 피어싱 공정 뭐 세파 공정 이렇게 쭉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공정을 그리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전개 기능이 됐던 밴딩 기능이 됐던 펼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능들은 무조건 프로그레스 모듈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개 라인을 뽑더라도 이 전개 라인을 그냥 모델링해서 만약에 지금 마지막 제품 공정이 이 제품인데 이거를 만약에 모델링해서 내가 펼친다 하더라도 정확한 라인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 라인을 펼칠 수 있는 정확한 그 라인은 이 프레스 모듈을 이용해서 뭐 플랜지 언폴딩이라는 명령을 위해서 펼친다거나 아니면 라인업 플랜지도 있을 거고 또 BG에 있는 BG 블랭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또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요소에서 연신율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봐야지만 정확하게 전개 라인부터 밴딩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제품들도 있겠지만은 뭐 더 복잡한 프레스 제품들도 있고 이런 제품도 그런 프레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당연히 레이아웃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은 어쨌든 간에 프레스 모듈 공정을 그 있는 모듈을 가지고 거쳐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설계, 그러니까 레이아웃 공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레스에서 라인업 프렌즈라든가 프렌즈 언폴딩 그런 명령어 아니면 비지 블랭크라는 걸 이용해서 할 텐데 만약에 전개 부분만 좀 보더라도 프레스에서 비지에 보시면 블랭크에서 이미 이제 한번 만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리졸트로 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런 전개 형상들을 한번 보고 전기가 펼쳐진 라인들을 이제 펼쳐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BG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제품이 이루어지는지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공정인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형상에 관련된 불량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전개 라인도 확실하게 뽑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그 레이아웃에 적용시켜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 단계에 있는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전개 라인 나온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개발 비용이 됐던 제품 비용이 됐던 금연 비용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 전개에 나오는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인업 프렌즈가 됐고 이제 프렌즈 언포이딩 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라인업 프렌즈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현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단순 밴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정알 밴딩 관련된 거는 어떠한 뭐 비지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단순하게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밴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밴딩 명령어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런 단순 밴딩이 아닌 이 곡면 밴딩을 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플랜지 언폴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펼쳐질지, 전개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레이아웃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비지에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 밴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뭐 단순하죠. 그리고 또 정알이 들어갔고 한번 그 R 값을 좀 체크해 볼까요? 어널리시스에 보시면은 서페이스 어널리시스에서 한번 갖다 대시면은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OR이라고 보시죠. 미니멀 레디어스 OR이라고 되어 있고 반대쪽은 3R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3R. 그래서 OR과 3R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BG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여기 그 제품 중에서 자동 설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단순 정알 밴딩 제품 관련돼 가지고는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비지에서도 자동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파스 스터디하고 스트립 스터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프로그레스 툴을 이용해서 금형 설계 자동화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약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단순한 정알 밴딩 제품에 관련된 거고 곡면 밴딩이 이제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그 설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또 표현이 그냥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능력에 대한 차이가 또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비지 같은 경우는 플랜지 언폴딩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할 텐데 이 단순 밴딩 같은 경우는 라인업 플랜지를 이용하겠지만은 이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랜지 언폴딩을 이용해서 성형 해석도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펼쳐지는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단순 밴딩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자동 설계 파트 스터디가 아닌 파트 언폴딩에 관련된 부위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라인업 플랜지 서페이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두 가지 다 좀 약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페이스 방식을 좀 애용하긴 하지만은 BG에서 어쨌든 이 솔리드 방식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번 또 보고 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페이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기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스킨 작업면을 빼야 되는데 프레스 상태에서는 이제 그 설계자가 어떤 스킨면을 이제 내측면을 기준으로 갈 건지 외측면을 기준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가려면 설계에 대한 이제 스킬 그러니까 노하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BG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페이스 방식 왼쪽 아래 거는 서페이스 방식이고 위에 거는 솔리드 방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밴딩하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팅 파트의 이스트 스킨을 이용해서 면을 이제 잡아주고 관련된 면을 체크가 됐으면은 뭐 이제 재질 선택하고 두께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얘만 좀 볼까요? 그러면은 서페이스만 딱 이렇게 지금 다시 반대면 보면은 이 솔리드 영상에서 스킨면을 뺐기 때문에 지금 스킨면이 딱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 밴딩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단순 밴딩이란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단순 밴딩을 이용해서 이제 펼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게 마지막 공정이라고 봤을 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50만 하겠습니다. 50 정도? 예, 한 1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좀 약간 더 넓게 해가지고 예, 펼친다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공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라인업 펀질렌지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면을 그러니까 이 공정에 대한 연신율 3분의 30%죠. 그러니까 30% 주고 0도 주겠다 이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공정을 봤을 때는 제품을 카피해서 또 여기도 라인업 플랜지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면을 선택하고 또 펼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음 공정에서는 이 면을 또 펼치면 되겠죠. 여기 R 값을 그러면은 엣지 잡고 면 펼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순 밴딩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그 R 값을 이용해서 그냥 무조건 이게 펼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보기 하면은 지금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는 뭐 하나 더 이용해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펼치면은 뭐
공정 마무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스키면,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면을 좀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보면은 약간 나중에 수정사항 할 때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의미는 없지만은 약간 아까처럼 이런 곡면이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 이거 보다 더 복잡한 부품들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 그러면은 더 이 서페이스를 이용하면은 면을 이제 편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지만은 비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솔리드로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트 언폴딩에 있는 명령을 이용해서 먼저 내가 형상에 대한 인식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속성을 먼저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파트 언폴딩을 바로 할 거냐, 아니면 스텝으로 갈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텝이겠죠. 그래서 스텝으로 가면은 저는 이제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에서 마이너스 똑같이 100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이동한 거리 값에서 여기서 펼쳐지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30% 연신율. 연신율은 뭐 20%뭐 5분의 2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하시면은 바로 됐고, 내가 또 반대쪽 또 면 선택하면은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트랜슬레이션으로 저는 뉴 스텝 누르시면은 새로운 스텝으로 하나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는 그 스킨 면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펼쳤지만은 얘는 이제 또 솔리드화를 시켜야 되겠죠. 뭐 그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솔리드화 시킬 두 번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에 대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페이스는 면을 편집하기가 좀 편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면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그 밴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솔리드로 바로바로 변환되면서 바로 갔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또 솔리드화를 시킬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비즈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밴딩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밴딩도 가능하지만은 솔리드인 상태에서도 바로 밴딩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두 가지를 운용하는 게 비즈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했던 이 곡면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품이 곡면 밴딩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비즈에서는 좀 쉽게 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에서 저희는 저 플랜지 언포이딩이라는 명령을 좀 이용할 건데, 이 전에 지금 얘가 스키면이 아니고 지금 서페이스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두께를 줘가지고 솔리드 모델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보시면은 티크닝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을 선택해야 되겠죠. 모델링 선택하시고 저는 백으로 1T를 주겠습니다. 1T.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하면은 지금 1T 먹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승인.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을 좀 안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비즈의 그 샘플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의 교육 동영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항상 샘플 관련된 그 폴더가 따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샘플 비즈 2023.1에 워크 폴더에, 그 다음에 샘플 폴더에 이 프로그레스 위에 스프링백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백 바이 메쉬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걔를 여시면은 아까처럼 이 모델링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연 다음에 바로 아까 오퍼레이션에 지금 두께까지 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물론 솔리드인 상태에서도 한번 두 가지를 다 해볼까요? 그냥 얘도 지금 얘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에디트의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놓고, 그러면 아까 똑같이, 자, 비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면은 이런 곡면인 상태에서도 솔리드를 바로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서페이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순 밴딩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솔리드 상태에서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을 빼야 되겠죠. 얘는 그냥 솔리드 상태로 갈 거고, 그럼 프로그레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트랙 스킨, 그다음에 면 선택하고 그리고 승인, 여기 체크박스 끄십시오. 그래야지만 제자리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재질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페이스 면이 스킨 면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페이스 스킨 면이 나왔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할 텐데, 그러면 요만큼 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피치 값을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제품이 좀 크니까 한 150 정도.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설계자가 피치 값 할 때
얼마만큼 제품 사이즈 보고 펼쳐진 거 보고 다 확인을 하겠죠 나중에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150 정도 주고 우선은 여기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펼치는지 이 부분이 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관점보다는 우선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써야지만 제품군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비지에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된 다음에 프로그레스에서 아까 프렌즈 언폴딩을 이용해 가지고 밴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차 밴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하면은 지금 펼쳐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지 같은 경우 큰 장점이 또 보면은 우리가 밴딩이 되다 보면은 단순하게 펼쳐진 것만,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이 밴딩이 된 부분만 보여줍니다. 근데 비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물론 또 펼쳐지는 것도 당연히 되지만은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작동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떠한 부분이 밴딩을 친다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D 모델링에서 바로 시뮬레이션까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지가 되게 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설계자한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90도로 밴딩을 쳤다 봤을 때 지금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파란색 부위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서 주름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90도가 아닌, 그러니까 90도가 아닌 처음에 30도가 됐던 40도가 됐던 45도가 됐던 한번 중간에 멈춘 다음에 한 번 두 번 나눠서 밴딩을 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밴딩이 펼쳐진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 V자 모양. 자, 또 얘를 이동하고 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해서 또 150 이렇게 가고 이제 반대쪽 플랜지 언폴딩을 이용해서 기준 라인을 잡아주고 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펼쳐진 거 확인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그러면 해석 결과 값을 좀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승인. 자, 그다음 또 이동해서 이번에는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직각면이기 때문에 여기 R 값이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해서 R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0R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 R이 이 기준으로 또 이렇게 펼쳐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만 좀 볼까요? 그러면은 측면도에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준면이 직각이고 여기가 R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좀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은 현재 R 값에 대한 엣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전체 보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 블렌딩 부분까지 이렇게 엣지가 나와 있지만은 펼치는 과정에서 그 엣지가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또 옵션 상황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이건 정알이기 때문에 라인업 플랜지라는 걸 그러니까 플랜지 언폴딩을 이용해 버리면은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살리고 요 부위만 진행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라인업 플랜지라는 걸 명령을 이용했을 때 펼치면은 그냥 납밴드 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연결된 그 R값 부위가 없거든요. 그 옆에 얘밖에 없는데 이거는 R값으로 체크해서 라인업 플랜지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기는 좀 애로사항이죠. 그러면 조건값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조건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보면 엣지를 만들어줘서 편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지는 그렇게 그 모델링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좀 쉽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에 컷바디를 이용해서 형상 선택하고 포인트 선택하고 Y축이죠. Y축 기준에서 잘라버리고 반대면도 이 포인트 기준으로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3개 등분으로 쪼개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결합할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합해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이 결합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러면 또 합쳐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언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할 때 우리가 요 부위를 엣지, 심플리 바디를 강제로 속성을 합하는 게 아니라
따로 우리가 합하겠다라는 그 개념의 이제 그 저거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끄시고 이 옵션을 그리고 선택. 그럼 지금처럼 아까 다르게 엣지가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합이 됐죠. 제품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우리가 라인업 프렌즈 아까 했던 거 정아리니까 프렌즈 언포인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인업 프렌즈를 이용해서 한번 엣지 선택, 면 선택하면은 지금 이렇게 잡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올라왔죠. 그럼 무시하겠습니다. 우선은 선택하고 반대면도 선택하면은 비즈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 다음 진행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그 부위가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올라왔죠. 승인. 자, 그럼 똑같은 마찬가지로 또 옆에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자, 그러면 이 부위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컷바디를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고 결합도 유니트 결합해서 그리고 또 라인업 프렌즈를 이용해서 자,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개 라인 다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델링은 나머지 모델링을 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는 이런 3차원 곡면이 있는 이런 그 밴딩 제품들 같은 경우도 비지에서는 이 플랜지 언포일딩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은 그 모델링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아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자, 좀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서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서페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솔리드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걸로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트 언포일딩을 이용해서 우선은 정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속성 값을 좀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약간 여기는 그럼 플랜지 언포일딩 뭐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파트 언포일딩에 아까 스텝이었는데 스텝은 이제 단순 밴딩이었고 지금 우리가 플랜지 언포일딩을 할 거죠. 그러면 플랜지 언포일딩을 했을 때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성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단순 밴딩이면은 그대로 잘 먹을 텐데 아까 이 제품처럼 단순 밴딩이면은 알값과 그 다음에 형상면과 구분이 딱딱딱딱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이 그 단순 밴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3차원 곡면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제로 비지 같은 경우는 이 형상에 대한 속성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여드리면은 자, 얘만 봤을 때 얘만 보고 할까요? 뭐 요것만 나머지는 좀 숨기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정보에 대한 속성을 얘가 처음에 입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강제로 나는 얘는 프렌지 면이다 라는 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면은 플랜지다 라고 바꿔버리고 반대면도 플랜지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랜지가 딱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플랜지 언폴딩을 이용해서 자, 엣지를 잡아주고 네, 엣지를 잡았고 이 상태에서 트랜스레이션은 150으로 똑같이 150으로 가게 되면은 원본은 이제 있고 마이너스 150죠. 반대로 갈 거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펼쳐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펼쳐지면서 바로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솔리드인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서페이스 방식에서는 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는 거기다가 솔리드 방식에서 이렇게 3차원 곡면 밴딩이 바로 간다는 게 이게 또 괜찮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되면 되게 좋죠. 아무래도 그거 승인해주고 자,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또 하게 되면은 잡고 보신 것처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둘 다 펼쳐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스텝으로 add new 스텝 그러니까 비지에서 옵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내가 스텝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치수 입력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걸 확실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스 설계할 때 레이어 만들 때 되게 편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걸 승인해버리고 또 반대로 저는 이제 또
여기를 할 텐데 이건 지금 플랜지 언폴딩 부위이기 때문에 플랜지 언폴딩이 아니라 여기 좀 살리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파트 언폴딩에 스텝 언폴딩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 또 뉴 스텝 가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또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플랜지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보면은 정활 밴딩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죠? 자 형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황색이죠. 그쵸? 그러면 정활은 뭐죠? 초록색이죠. 그쵸? 초록색인데 약간 밝은 초록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두색이라고 할게요. 그럼 연두색이고 자 우리가 플랜지 부위는 어떻게 바꿔줬죠? 바꾸니까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단순 밴딩 부분과 플랜지 부분을 면을 색상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상만 보더라도 여기는 정활이구나 아니면은 여기는 플랜지 부위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주더라도 여기서 확실하게 또 어떤 명령을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했을 때 뉴 스텝 하면은 여기 만들어졌죠. 승인. 그리고 전체 보기 하면은 아까 우리가 서페이스로 만든 그 방법과 지금 솔리드로 만든 방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은 솔리드인 상태에서 물론 서페이스가 좋은 게 더 복잡한 곡면은 또 오히려 서페이스가 더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면 편집하기가 편하고요. 왜냐면 또 우리가 그 밴딩 그 레이어 할 때 안 먹는 부위 면이 생기거든요. 꼬인 면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서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솔리드인 상태에서 먹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뭐 더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서페이스 만든 방식 또 솔리드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에 보시면은 set solid 파트에서 보여드온 솔리드 파트에서 내가 뭐 전체 들어가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데 하여튼 전체에 들어가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그 원본에 대한 모델링을 파트를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익스트랙 스킨이죠. 그러니까 그 면 속성을 입력하고 지금 진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솔리드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솔리드가 됐죠,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서페이스가 보이는 건 아까 그 면입니다. 이 면을 빼버리면은 솔리드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솔리드인 상태에서도 레이아웃을 만들어 버리고 서페이스인 상태로 또 레이아웃을 만들어 버리고 그럼 이런 상태로 두 가지 다 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 또 비즈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외에도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비즈 블랭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 라인 실행할 때 한번 요거만 따로 빼보겠습니다. 그냥 얘만 실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개 라인을 생성하는 것도 비즈 블랭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요 비즈 블랭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전개 라인도 만들고 전개 라인 관련된 형상의 부분도 우리가 쉽게 또 나오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부위가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링부터 이런 성형 해석까지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다 하나 원스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프레스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쉽게 바로 이렇게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아웃이 1차적으로 나오면은 거의 한 60-70%는 설계가 기준이 끝난 겁니다. 이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프레스 설계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런 레이아웃의 처음에 대한 공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만약에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형상을 표현을 못 한다면은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표현을 못 한다면은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즈는 뭐 그동안 뭐 프레스 설계에서는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들 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프로그레스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아마 설계를 하시면은 조금 더 프레스 설계를 하실 때 더 쉽게 더 빠르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가 뭐 모델링도 하는 거고 뭐 표준 부품도 불러오는 거고 어퍼도 그리고 로어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완료를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3D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BG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